미국에 의해서 막혔는데 그러면 그게 비정상인가? 그럼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호르무즈가 열릴까요? 진실은 이렇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란이 세금을 내게 받겠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인도가 세금을 받습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세금을 받고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린 바다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닫힌 바다라서 일본한테 세금 내고 갖고 와요. 원거리 무역을 그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선반을 운영하는 비용만 고려하고 운반비를 고려하고 해적이나 도적이나 강독대나 여러 세력권한테 내는 통행료를 고려하지 않는 무역은 인류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만 운영했어요. 처음이에요. 지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제 질서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것은 다들 말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170개 국가다운 국가는 뭐 100여 개가 있지만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과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같은 비중으로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정학이라는 건 굉장히 불평등한 게임이고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게임의 플레이어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프랑스나 독일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은 예전이나 뭐 그럴 때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플레이어로서 뭐 프랑스나 독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고요. 중국이고 러시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플레이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양이 많지 않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국제 질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국제 질서가 불평등한 거 가지고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정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가지 이제 공리처럼 모든 학문에는 공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진공은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한 공리입니다. 이 물리 법칙에도 진공이 어려운데요. 이 힘의 공간인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도 진공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이 포스트 1945라고 합니다. 1945년 체제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세 가지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세 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그 세 가지 기둥이 달러와 자유무역과 핵 확산 금지입니다. 달러가 오늘 우리 주로 이제 논하게 될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금에 연동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은 무역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한다. 이런 게 하나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룰이고요. 그리고 나라들은 이제 보호무역 하지 말고 서로 자유무역 하면서 평화롭게 무역을 하자. 전쟁하지 말고. 그래서 제국주의 같은 거 하지 말자. 원자재라든가 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항행로라든가 육로를 확보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미국이 다 그런 거 알아서 보장해 줄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제국주의 하지 말고 경제만 해라. 그게 이제 자유무역. 요걸 이제 자유무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항행의 자유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항행의 자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인류가 80년 체제에서 추구해 왔고 누리고 있는 것은 원거리 무역이죠. 원거리 무역이라는 게 이제 요새 우리가 호르무즈가 막혀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원거리 무역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지는 안 읽어보셨어도 다 아시잖아요, 내용. 그러면 이제 삼국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판본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체로 이제 같은 내용은 뭐냐면 삼형제, 유비관우 장비가 어떻게 만났느냐에서 약간 판본이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판본은 장비하고 유비가 원래 누상촌에서 돗자리 깔고 있었고요. 거기 조폭이에요, 조폭. 그래서 누상촌에서 돗자리 깔고 돗자리를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행간을 잘 보면 그 상인들을 보호해 준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이제 쇠락해 갖고 이제 질서가 무너지니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면 이놈이 와서 뜯어가고 저놈이 와서 뜯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을 좀 많이 갖고 또 이제 공부도 한 유비가 돗자리에 깔아놓고 이제 시장을 이제 관리 감독해 주는 거죠. 관우는 나중에 등장을 하죠. 관우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관우가 뭐라고 등장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지만 그 당시에 말을 이렇게 크게 판매하는 말을 판매하는 거상의 이제 일종의 그 매니저가 돼갖고 그 회사에 말을 가지고 누상촌을 지나가죠. 근데 그거를 장비가 막으러 가요. 막으러 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으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히면 이제 관우는 죽는 거고요.
관우가 이제 장비를 이기면 장비가 죽는 건데 뒤늦게 나타난 유비가 이제 관우가 싸움을 잘하니까 동생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지의 초창기 모습이 조폭들의 어떤 의기투합이다라고 이제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게 보이실 겁니다. 조폭들이 하나의 세력이 돼갖고 무장들이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원래 상인들이 자기네 다른 상인이 자기네 나아바리를 그냥 무상으로 통과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원거리 무역은 대항해 시대 이후에 가능해진 거고요.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다 중개 무역만 있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추가 그대로 낙타 등에 실려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옮겨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 그 장비가 관우를 막아선 것처럼 다 막아서겠죠. 그래서 옆 나라의 상인한테 도매로 넘기고 그 옆 나라의 상인은 그 옆 나라의 상인한테 도매로 넘기고 그 옆 나라의 상인은 옆 나라의 상인한테 도매로 넘깁니다. 기록에 의하면 18세기까지 나인강, 지금 독일이죠. 나인강에 관문이 40개가 넘었어요. 관문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정학 공부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에 의해서 막혔는데 그러면 그게 비정상인가? 그럼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호르무즈가 열릴까요? 진실은 이렇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란이 세금을 받겠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인도가 세금을 받습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세금을 받고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린 바다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니은 자로 닫힌 바다라서 마지막에는 일본한테 세금 내고 갖고 와요. 원거리 무역을 그 오버헤드 코스트에서 선반을 운영하는 비용만 고려하고 운반비를 고려하고 해적이나 도적이나 강독대나 여러 세력권한테 내는 통행료를 고려하지 않는 무역은 인류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만 운영했어요.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미국이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크립토로 전 세계를 재편하겠다. 미국이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말 안 해주고 툭툭 던지는데 그걸 제가 해석해서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크립토로 글로벌 오더를 재구축하겠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스템을 다시 리빌딩 하겠다. 그거의 도구는 크립토다. 이렇게 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근데 믿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쳤거나 제가 맞거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2년 전부터 제가 비트코인을 떠드니까 제 주변의 친인척과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저 새끼 미쳤네 이러고.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비트코인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비트코인 사라고 했을 때 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 얼마인지 아시죠?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친놈들 맞을 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는데 12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저거를 드립다 공부했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라면 지금 가뜩이나 내가 생각했던 예측대로 안 가고 언론에서 떠드는 예측대로 안 가고 자꾸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자꾸 이러는데 뭐가 바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말을 봐야셔도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진지해요. 그래서 한국이 비상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화가 직격탄을 맞게 돼요. 원화 안 씁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설득이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를 속도를 늦추고 억제하자 그래서 작년에 대선 끝나고 막 그 파죽지세로 뭔가 크립토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게 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금융 관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건 모르겠고 오태민 저작자가 떠든 얘기는 모르겠고 크립토가 그거 세금, 탈세, 자금 세탁 이거에 되게 유리해.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 유출되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비포장 도로를 깔아야 돼. 비포장 도로를 깔아야 여기서 돈이 안 나가.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오늘 강의할 뭐 테더나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방선거 끝나면 차근차근 이제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막는 쪽으로.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플레이어다 아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아닌데 글로벌 흐름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닫아 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를 지킬 수 있다. 더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공부를 제가 한 공부를 우리나라 관료 엘리트들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왜 안 하시냐면 기존의 과거가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국제법이 있고 국제 질서라는 게 있다라는 시각으로 미국 행동을 보려고 하고 소련 행동을 보려고 하고 중국 행동을 보려고 해요. 그런 게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난 러시아 건재하잖아요. 없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건재. 근데 미국은 전략이 반대죠. 해. 우리가 다 해줄게. 편하게 해라. 비트코인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유사시에 개인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까봐 부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나중에 유사시에 빼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책이 갈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디파이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근데 이 디파이의 세계에서요. 연리 6%, 7% 주는 거는요. 아주 소박해요. 물론 가끔 이제 해킹을 당해갖고 원금을 날릴 수 있어요. 아주 가끔. 로또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그냥 언제든 찰 수 있는 돈 넣으면 이제 얼마 줘요? 몇 원, 몇백 원 찍히지 않아요? 근데 디파이의 세계에다가 막 맡기면요. 연리 10%가 우습다니까요. 이런 걸 미국이 막질 않고 권장하고 있어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권장하는데 우리나라가 기포장도로 만들어야지 되고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좋게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징어 게임 누가 만들었어요?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한국인이 만들었고 한국 배우들이 나오죠. 어디서 방영됐어요? 넷플릭스. 황동혁 감독이 스태프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파주에 깜짝 놀랐어요. 강남이 아니라 파주에 아파트 샀대. 왜 통일을 좋아해서? 강남에 못 사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 세계를 흔드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강남에 진입을 못한 거예요. 누가 돈 벌었어요? 넷플릭스. 이런 일이요. 금융회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화해버려요. 누가? 그냥 미국의 사이버 펑크들이. 나 삼성전자가 좋은 것 같아. 내가 삼성전자 10개 갖고 내가 이걸 1000개로 토큰으로 만들어야지. 토큰 발행해요. 그걸 누가 사요? 한국 사람들이. 뭘 통해서? 로빈후드. 로빈후드 뭐냐면은 우리나라 토스 같은 어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가 열받아갖고 야, 이 로빈후드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지 마. KT, SKT 목 졸라갖고 닫아. 스타링크. 우리나라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화된 삼성전자 주식 로빈후드라는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 갖고 거래하는 날이 얼마 있다 옵니다. 지금 이 정부를 포획한 금융 엘리트들이 딱 그 길로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라이브에서 이런 말 하면 참 부담스럽거든요. 무서운 분들이라 갖고 저도 털면 많은 게 나올 것 같아 갖고 제가 신조가 있거든요. 저는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 욕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요새 욕을 좀 많이 어기고 있어요. 제가 살살살 어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반대로 가니까 진짜 지금 제가 이 세계에 또 이렇게 공인이라서 제가 배변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되게 중요합니다. 세금 내야죠. 저는 세금 내자는 주의자입니다. 세금 내고 떳떳하게 크립토 하자 이런 주의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은요. 우리가 이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뜨고 있는 이 마당에 세금은 너무 마이너한 이슈인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한테 찬스가 와갖고 이제 반도체를 막 투자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를 막 미친 듯이 투자해야지 저거 해갖고 벌면은 세금 얼마 걷고 세금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세금 중요하죠. 탈세 막아야죠. 근데 새로운 분야가 뜨면 구멍이 다 생겨요. 그거 막겠다고 탁 막아놓으면 살지를 못해요. 새싹이 안 나와. 유럽 꼴난다니까 유럽이요. 빅테크들 하는 짓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자기네 정보를 다 갖고 자기네 유럽인들의 정보를 다 갖고 그걸로 돈 장사하는 게 너무 못마땅해서 GDPR이라고 너무 이상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성형외과는요 전부 GDPR이라면 세금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성형외과에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성형관광 하잖아요. 그러면 성형외과에 그 사람에 대한 이름, 무슨 수술했다, 얼마 들었다라는 데이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유지하면 안 돼요. 그거 익명 처리해야 돼요. 이거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했던 메타하고 구글하고 아마존한테 벌금을 엄청 때려 먹었거든요. 그 흐뭇하죠. 미국 기업 엿먹어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유럽에 메타죠. 메타, 아마존, 구글은요. 그 벌금 내고도 사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막상 그 벌금에 그거를 못하는 거는 유럽의 장래 구글이 되고 장래 페이스북이 될 유럽의 회사들이에요. 유럽의 IT 기업들이 줬어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빙신이 제 발등 찍는다. 나 누가 빙신하고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저의 신조는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 욕하지 않는다. 저의 신조. 그래서 저는 우화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저 유럽 얘기했어요. 유럽 얘기. 완고하고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거를요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사생결단하고 있어요. 절박해요. 미국이 절박하게 크립토로 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한국이 거기에 편승을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갖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해먹어야지. 판이 바뀌는데